안녕하십니까. 네, 고인호입니다. 많이 나오셨어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볼륨이 볼륨이 다 볼륨이 예, 잠시만요. 네, 제가 그 그린이다라고 하는 그 군산을 대표하는 그 여자 선교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군산 선교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5개 선교부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994년에 예, 좋네요. 그 리누스하고 이제 드루 선교사가 이렇게 호남지방 선교부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부터와 그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봐보면은 이 군산이 전주보다도 더 일찍이 그렇게 개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교 역사를 봐보면은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안선을 통해서 내륙에 들어가고 해안선이 관문이 되면서 내륙에 거점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더 확장되는 건데 제물포와 서울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목포와 나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군산이 서구 문물을 좀 더 일찍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창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는 군산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은퇴할 즈음에 이제 남장로교 선교 역사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군산 그 구암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무슨 자료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거의 그 쓸만한 자료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봐보니까 그 서정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엄청난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선교 역사관을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꼭 오늘은 시간이 없으시면 다음에 오셔서 꼭 한번 들러보시고 우리 그 남장로교 선교 역사의 관문으로서 군산의 그 선교부 역사 보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잘 다듬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산 선교부 선교사로서 그린인데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책을 한 권 쓴 거 있으세요. 우리 이강유 원장님께서 저기 좀 앞에다 갖다 놓으셨는데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복음주의 선교사, 복음 선교사를 좀 일부 했고 의료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군산이 제일 먼저 남장로 교회에서 세브란스 다음으로 좋은 병원이었고 유능한 의사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 중에서 제일 나이가 오래도록 산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105살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군산에서 1대, 2대, 3대에 있었던 다니엘 토마스사입니다. 105살까지 사신 분이에요. 토마스 다니엘 선교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린 선교사는 98살까지 사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봐보시면은 각주 일본에 윌이라고 그려놨잖아요. 이 사람은 빌이라고 해서 빌이라고 하는 게 남성 같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남성 같은 성격인데 아주 대단히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 군산에서 오랫동안 그 선교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불선교사가 이제 1999년에 오셔서 1940년까지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42년에 돌아가시는데요. 그 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선교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린 선교사는 1919년 12월 달에 왔다가 이제 6.25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1960년
1961년 1월 1일 은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군산에서 20년 이상을 활동을 하시면서 참 군산 상황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을 이제 앞에 봐보면은 그 이력서를 제가 좀 간단히 살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한선교사 사전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덧붙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산에 있어서 이 그린 선교사가 했던 건 복음전도와 성경교육 선교사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오늘날 우리의 그 시각에서 봐보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1920년, 1940년 그 어간에 그 그린 선교사가 해놓은 이러한 성경교육과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 콘텍스트 그리고 사회적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갖습니다. 이 사람의 그 생각을 간단히 말하면은 1920년에 이제 오셔가지고 사실 2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의학 공부를 좀 했어요. 3년차 의학 공부를 하는데 우선은 서울에 가서 한 2년 정도를 그 의학 공부를 합니다. 서울 말을 배웠어요. 이런 것을 이제 서서병 선교사, 아까 서서병 선교사 말씀이 나오는데, 이분이 1920년에 미국이 이제 그 여자들에게 참정권과 투표권이 허락된 게 1920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런 분으로서 아무튼 의학을 이제 서울에서 2년을 공부하시고 이제 3년차 의학시험을 봤는데, 그때 언어위원장 커미티에서 위원장이 이런 것이 이제 서서병 선교사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여성이 이제 그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이때까지 남자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선교를 했는데, 1920년부터 이제 위원회 자격으로 전문가들이 모이는 위원회에서 이제 위원장으로 맡아가지고 그때 그 그린을 언어 시험을 보이면서 일단은 가급적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교부 안에서 고참 선교사들이 이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을 그 언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군산 선교를 하면 군산 사람들 많이 만나서 군산 사람들이 쓰는 언어 문화에 익숙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리는 이제 처음에는 돈이 좀 있는 집안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의학 공부를 해갖고 왔다가 이제 그 3년차 시험을 이제 합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그 1922년이 되는데 이분이 공부를 할 만큼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봐보면은 1페이지에 봐보면은 아그네스카 대학, 이거 여자 대학이죠. 애틀란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워싱턴 대학과 워싱턴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서 그 직업 생활을 하다가 남장로교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 거기에 있는 청신도 훈련학교 HA 과정을 마친.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장로교 선교 여성 선교사로서는 공부할 만큼을 다 해버린 그러한 여성이었죠. 이분이 와가지고 1922년부터 이제 전주에서 한달 성경반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근데 군산에는 그 여성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많아야 11반 성경반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제주도 선교하실 때 성경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 지금 100년 전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다른 곳에서 밤을 새고 온다고 하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4일반 그 성경반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마을에서 이제 했고, 그다음 10일반 성경반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군산에서 모여가지고 군산 지역에 있는 그 여성들은 다 군산에서 모여가지고 그 10일 동안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숫자적으로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공부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멜번진 여학교 학생들이 봄방학을 하게 되면은 그 11반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렇게 11반짜리는 별로 적지가 않았고 1930년 정도가 되면은 이 그린 선교사가 한 달짜리 성경반을 이쪽 유치를 해요. 부산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좀 약간 고급스러운 그 여자 부인 전도 부인을 양성을 하기 시작했고 37년 정도가 되면은 캐리 메모리얼 바이블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 그린 선교사가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그 기숙사를 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짜리 성경반을 만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얘기하기를 광주하고 전주만이 한 달짜리 성경반을 열 수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석 달짜리 그 한국 선교회 성경반은 전주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린 선교사가 그 군산에다가 그런 그 도미토리를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그 여자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그 공부 시킨 것이 이제 5년 되게 5년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일반 성경반을 3, 4년 다니고 11반 성경반을 5년째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달 성경반을 또 몇 개월 5년인가를 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봐보니까 뭐 전도부인 하나 만들었는데 뭐 10몇 년 완전히 걸려요 이게. 남장로교에서 최초로 그 1920년에 이제 전도부인이 2명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16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부인이 겨우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그린 선교사는 군산에다가 그걸 만들면서 한 달짜리를 그냥 한꺼번에 한 달, 2달, 3월, 4월 그런 식으로 해서 2년, 3년 만에 그냥 그 전도 부인들 생산을 해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창의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밀어붙이는 힘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 시험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전주에서 한 달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이것을 확대해서 군산에서도 시설이 아주 부족했지만은 이것을 하면서 여자 전도사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언어 습득 이전에 언어 습득 이후에 이제 이분이 그 순회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 선교사는 순회 전도를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기독교인화 시키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전도민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건데 이분은 1919년 12월 달에 오자마자 그 군산에 전주에서 이제 그 아그네스 스카 그 자기 선배와 만나면서 에밀리 윈이라고 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의기투합해 가지고 다음 1920년 봄에 저쪽 남원 쪽으로 가자. 남원 그 운봉이라고 하는 그 동부죠. 거기는 이 군산 선교부 영역 바뀝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적으로 따라붙어 가지고 처음으로 그 순회 전도를 해요.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도 모르겠고 히프리 달매 이런 식으로 그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꼬마가 어린 꼬마가 머리는 막 흥크러져 있고 또 막 더럽게 입고 그런 아이가 남자 아이들한테는 놀림을 당하니까 참 애처로웠어요. 이런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그의 어머니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아이가 그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좀 지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들이 막 꼬마 바보야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러니까 그린 선교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계속 나와서 공부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자연과 산천 그리고 문화, 풍물 이런 것을 이제 남한 운봉 지역에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2021년 함열 여기는 이제 헤일튼 선교사가 이제 뭐냐면
복음 전도를 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 가서 벼농사를 어떻게 지어가지고 쌀을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아주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를 이렇게 이제 연습 삼는 그러한 과정에서 익숙하기 전에 우리 군산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이분이 글로 써놓은 것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벼루 농사를 짓고 벼단을 만들어서 집에 와서 헐고 헐테라 그러던가요? 헐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자들이 조혼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7살부터 한 14살까지인가 시집을 가고 이런 걸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무 매를 올려가지고 이제 도구통에다 넣고 찍어야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애기가 너무 애처롭게 그 찍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회전도를 그 서해안 쪽으로 했는데요. 비안도를 갔어요, 비안도. 비안도를 이제 1923년에 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안, 조수 간만의 차가 이제 있다 보니까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행군을 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3주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풍물들, 문화들, 또 그 미신들 믿는 그 무당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이성화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51페이지를 봐보면은 나오는 위에서부터 셋째 자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1908년 정도 오경선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군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 1907년 아니면 1908년인데 이때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군산에 여기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군산 예수병원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나중에 비안도 자기 고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선교사님은 매여황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이성화 씨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건 또 다음에 또 좀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복음 순회 전도를 하게 되면은 복음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면은 성경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전도부인을 만들고 이제 교회 지도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제가 여기에다가 시골 여자 성경반 4일반 4년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여자 성경반 11제 9년. 근데 이제 일반 여자 성경반 같은 경우에는 월반을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머리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봐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니 마가복음 그리고 창세기는 이제 시골 여성반에서 끝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여성반에 있어서는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하고 여자 성경반 한 달짜리 여자 성경반에서는 이제 성경에 대한 상당 부분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 있었던 한국 선교회의 유일한 여자 성경학교 여기서는 이제 3개월 3년제인데 여기까지 마치다 봐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니어 바이블 스쿨을 제가 53페이지에다 써놨는데 여기 선교회 여자 성경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은 10년 이상이 훨씬 걸려요. 여자 전도부인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도표 513페이지 도표를 봐보면은 오른쪽에 전도부인이 이제 매년 늘어나는 상황을 봐보면은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1912년 22년 사이를 봐보면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그 교인들이나 학생들 일반 주일학교가 운동이 막 활성화되면서 교인이 많아집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아졌는가. 근데 전도부인은 결국은 뭐 몇 명 증가하게 하는 그러한 차원이었거든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주니어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냅니다. 2년제 1년에 6개월 9개를 공부하고 2년제 끝나면은 바로 전도부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 선교부마다 대표적인 여자 복음 전도 선교사를
모아가지고 안을 내고 토론한 다음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분산의 대표로는 이 그린 54페이지 제일 위에요. 그린 선교사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린 선교사가 자기가 제자 중에 한 명을 이 주니어 바이블 스쿨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방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전도 성경교회 고군산 열도를 이제 어떻게 갔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고군산 열도도 이분이 가요. 1931년에 그래가지고 그 357페이지 보십시오. 57페이지. 아까 그 이성화 씨가 있었다고 하는 비안도 교회에 그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다리를 절고 있었던 사람인데, 비안도를 찾아가고 가서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면서 다시 이렇게 또 페터슨, 그 당시는 이제 1928년 20년이 넘으면 페터슨 의사인데요. 28년이면 페터슨 의사가 아니죠. 다른 의사인데요. 23년 5년까지가 이제 페터슨 의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전에 할 이야기가 1920몇 년에 다리를 잘라버리고 목발을 찢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성화 씨가 그 비안도 가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도 봐보면은 한 분은 과부였고 한 분은 또 일반 부인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가 몇 명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교회 세울 부지를 이렇게 장만을 해놓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화 씨가 자기가 돈 좀 모아놓은 것을 다 거기에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선교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3년에 그 섬에 있는 100명의 그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100명.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이제 이성화 씨를 비롯해서 청년 5명인가가 군산에 내려와가지고는 10일반 성경반을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인가 여기가 지금 어느 날 순복음교회가 그거 하나 서 있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구인가 하고, 오늘 제가 군산 여기 그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전화도 해보고 그래갖고 오늘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군산의 고군산 열도 복음전도 하는 가운데 비안도를 뺄 수가 없는데, 이것이 그 순회 코스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고군산 열도 복음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901년 두루가 여기에 이제 가서 선교했다는 기록을 보고, 1901년 그 안식년을 보내고 온 전킨 선교사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남자 선교사 둘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비안도를 방문하고 고군산 선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중에 한 1936년 글을 봐보면 이성화 노인이 잘 지키고 있더라,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그린 선교사가 자기 모친이 이제 돈이 좀 있다고 보니까 이때 두 번째 방문한 그러한 건데, 자기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고군산 선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1931년 4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선교사하고 논의를 했는데, 불선교사가 악대를 데리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걸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예가 있어가지고 그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가지를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기 어머니 그린 선교사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전도부인 한 사람하고 성경학원 학생 한 명을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2달 전에 벌써 그 고군산 열도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선교하게 하고, 자기가 그 뒤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체크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가재미 도가 나오고 뭐 진말도가 나오는데 어느 섬을 말하는지 그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인 선교사가 복음전도를 하면서 핍박받은 여인들 그리고 지혜롭게 전도부인이 된 이야기가 상당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봉예 이야기, 그래서 59년의 영준 이야기, 박신원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1938년에 이제 안식년을 갔다가 와 보니까 뭐 우리 남장로교 선교가 완전히 그 시설탐배 문제로 엉망이 돼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40년에 미국에 들어가고 47년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이제 그 61페이지 60쪽을 봐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1차 한국선교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군산과 전주에서 61쪽에 군산과 전주에서 복음전도한 내용은 그렇게 가까이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 뒷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후에 한일양신대학교 전시에 되고 있는 그 한여정학교, 그 다음에 광주 일여자학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 기주라고 하는 전도부인 이분은 이제 두피의 그 전도부인이었는데 한때 같이 그 선교도 했어요. 이 그린 선교사가. 그래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이제 한일양신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그 기숙사 사감으로 시키면서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황길주 여사는 그 완주 그 동상면 그 사범교회에서 아침 그 집회를 인도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